그날 형사로 나타난 사람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첫사랑이었어요.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엉뚱한 사기 사건에 휘말려 결국 경찰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아무 잘못 없습니다. 불안에 떨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멈칫했어요.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그는 10년 전 저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아? 안 바뀌었구나. 그는 저를 비웃었고 이 기회에 제대로 눌러 앉히려 했습니다. 조사실 문은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죠. 지금 이 진술서에 서명해. 하지만 전 이제 그때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진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조사실 박동료 형사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가 숨긴 진실을 하나씩 찾아나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봄바람에 말리는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텃밭에서 부추를 다듬던 박말순 아주머니께서 허리를 펴시며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라디오에서 점심 반찬 얘기가 흘러나올 즈음 골목 어귀로 경찰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고 시동도 끄지 않은 채였죠. 검은색 무광 승합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사복에 흰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했으며 말수도 별로 없었습니다. 김지현 씨, 이 골목 두 번째 집 맞지? 응. 체포영장 확인됐어.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지연의 집은 담장 너머로 작은 화분이 줄지어 있었고 문패 아래에 김지연이라는 네임택이 조그맣게 붙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김지현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입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잠깐만요. 사기요? 저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시죠. 이건 절차입니다. 형사는 지갑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보여주더니 곧바로 수갑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순간 뒤로 물러섰지만 문턱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오해세요? 진짜 아니에요. 거부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됩니다. 저 그냥 기다리면 안 될까요? 애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말씀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렸습니다. 골목 반대편에 작은 창문이 열렸습니다. 박말순 아주머니께서 고개를 내밀고 계셨지요. 어머나, 지연이 아냐? 경찰한테 끌려가는 거야? 이웃들의 반응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옆집 윤 씨는 마당에서 호미질을 멈추고 일어섰고 건너편 김 씨는 담배를 피우던 손을 멈추었어요.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누군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흘겼습니다. 어우, 그 조용하던 아줌마가 무슨 사기를? 그러게. 요즘 사람들은 겉만 봐선 몰라. 분명히 이혼했다더니 남자 문제 아니야? 지연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목에 걸린 듯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아니라 사기꾼 김지연이 그 골목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더군요. 형사가 팔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따라 걸었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들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습니다. 의심과 혐오와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었지요. 누군가는 뒷짐진 채 지켜보았고 누군가는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경찰차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몸을 숙이며 차량에 타려는 그 순간 박말순 아주머니께서 담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지연아, 그거 잘 해결될 거야. 아무 말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아주머니. 믿어줘서. 경찰차 문이 닫히고 차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은 차창 너머로 흐릿해지는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등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닙니다. 철컥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지연 씨는 아무 말 없이 경찰서로 끌려왔습니다. 서울 구도심의 오래된 경찰서 2층이었습니다. 한때 많은 사건을 다뤘을 법한 조사실은 낡아 텁텁한 냄새가 났어요.
플라스틱 책상, 벽에는 금이 간 시멘트, 천장 형광등은 가끔 깜빡이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지연 씨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손목에 수갑 자국을 슬며시 감추었죠. 들어오던 바람은 끊겼고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의 담당 형사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지연 씨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 문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철문이 둔탁하게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셔츠에 형사증을 단 남자였습니다. 짧게 다듬은 머리와 무표정한 얼굴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연 씨의 시선이 그 얼굴에 닿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멈췄습니다. 도현? 김지연 씨 맞죠? 신분증 제출하세요. 지연 씨는 아직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버리고 떠난 첫사랑이었어요. 지연 씨의 입가가 말라붙었죠. 왜? 네가 여기에 있어? 내가 이 사건 담당 형사니까 운이 없었네. 이건 오해야. 나 그런 일 한 적 없어. 도연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다 그렇게 말해. 구치소 가는 사람 열이면 열 다 억울하대. 도연아, 나 진짜 아니야.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도연은 서류를 넘기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현, 이 지금 여기 왜 있을까? 사기 혐의 피의자, 피해자 셋, 진술 다 끝났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거 진짜 몰랐어. 아무것도. 그만하자. 이런 거 나랑 엮일수록 너만 불편할걸? 그는 책상 위에 파일을 탁 내려놓고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 씨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떨리는 손가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래? 너 날 알잖아. 예전에 예전 얘기하지 말자. 지금은 네가 피의자고 내가 형사니까. 그 말이 지연 씨의 가슴을 깊게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지연 씨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보였어요. 수치와 모욕, 배신과 분노가 수천 갈래로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말? 네가 지금 할 말이야? 나야 원칙대로 처리하는 중이지. 감정 섞지 마. 지연 씨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순간 도연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진술서 쓰자. 다 쓴 다음에야 얘기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지연 씨는 입을 꾹 다물고 파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밝힌 서류,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건 번호, 그리고 사기 피의자라는 활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좋아. 대신 내 얘기도 들을 준비는 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은 다시 한번 지직거리며 깜빡였어요. 조사실 안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여서 눈을 자꾸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지연은 바짝 마른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피해자 3명. 전부 똑같은 진술이야. 김지연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라졌다고. 그건 아니에요. 전 그런 식으로 돈 받은 적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피해자 중 한 명은 병원 입원까지 했어. 노인 상대 사기는 형량도 커. 지연은 두 손을 무릎에 모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도연의 말투는 업무적이라기보다 비꼬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한 장을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네가 그렇게까지 급했나? 뭐가요? 네가 돈 없던 거 나 다 알잖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했었지. 지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서서히 억눌린 분노가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냐? 영업 좀 세게 했겠지. 그게 습관됐을 수도 있고. 그만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직도 뭘 모르는 얼굴이네. 피해자들도 그렇게 속았을 거야. 그 순간 도연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무심하게 앞으로 밀었습니다. 커피는 바닥까지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지연 앞에 서류와 손등을 적셨죠. 치우고 계속하자.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바지 소매로 커피를 닦았습니다. 지금 이 남자 앞에서 눈물이라도 보이면 모든 걸 빼앗기는 기분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커피를 닦는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진짜 너 그땐 그 말 진심이었던 거야? 무슨 말? 넌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 말 말이야. 잠시 동안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형사와 피해자 관계야. 너도 구분해야지. 지연은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어요. 넌 나랑 어울리지 않아. 10년 전 늦은 봄 저녁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지연의 손엔 손수 싸온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도연은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다음 달이면 네 공무원 시험도 끝나고 나도 매장 파트장 되면 월급 좀 더 나올 거야. 지현아, 응? 우리 그만하자. 왜? 넌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날 이후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연은 도시락을 싸들고 돌아가는 내내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지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었죠. 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알려줘봐. 진술서 쓰자. 뭘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넌 지금 나를 뭐로 보고 있는 거야? 네가 만든 결과를 보는 거야.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도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철저하게 자신을 짓밟고 있었어요. 그래, 좋아. 진술서 쓸게. 하지만 그 전에 하나만 기억해. 뭔데? 나는 예전의 그 지연이 아니야. 더는 참지도 무너지지도 않아.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한 구석엔 미세한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현은 고개를 숙이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첫 글자를 눌렀었습니다. 나는 사기범이 아닙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희미한 지직거림을 내며 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정적이었어요. 도현은 책상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만 빠르게 방을 채우고 있었죠. 손놀림은 빠르고 익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 쓰시는 거예요? 도현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어요. 진술 정리하는 중이다. 네 말 대충 정리해서. 지연은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모니터를 보려고 했지만 도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제 말이 아닌데요.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요구를 거절했다.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뉘앙스는 그랬잖아. 말을 꼭 그대로 안 해도 의미는 같아.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프린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금 후 프린터에서 진술서가 출력되었어요. 도현은 그 종이를 뽑아들고 지연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서명해. 오늘 중으로 접수해야 돼. 지연은 서류를 잡아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몇몇 문장은 분명 자신이 말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는 내용이었죠. 이건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시간 없어. 그냥 사인하고 끝내.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사인을 하라는 건 이걸 제가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네가 뭘 인정하든 결국 법정에선 이게 기준이야.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쫓았죠. 지연은 그 안에서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고 화면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입니다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짧은 전자음이 조사실을 가로질렀어요. 이거 수사가 아니라 협박 같아서요. 녹음 좀 하려고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지금 나 협박한다는 거야. 협박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한 손으로 서류를 쥐고 있었지만 넘기지는 못했어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넣어놓고 사인하라고 강요했죠. 그건 수사 절차야. 그럼 이 녹음 수사 절차에 맞는지 판단해보죠. 조사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현은 입을 열려다 말고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말없이 서류를 다시 걷어갔습니다. 모니터를 향해 타자를 다시 치기 시작하더군요. 다시 쓰자. 이번엔 네 말대로. 지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손을 가볍게 모았어요.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팽팽했어요. 하지만 지금 무너진 건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도연 쪽이 무너지고 말았죠. 진술서 위에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적히는 순간 지연의 손끝은 멈칫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은 그녀의 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로요. 도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버리고 간 그날로요. 10년 전 서울 동쪽 어느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골목을 지나 지연은 도시락 봉투를 들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지만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눅눅했어요. 발밑의 슬리퍼는 축축했고 손에 든 도시락 봉투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하얀 반찬통에는 전날 밤을 새워 만든 김치볶음과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어요. 도연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캐리어가 들려 있었고 반대쪽 어깨엔 낡은 백팩이 메어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잘 정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지연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면접 끝났지? 도시락 싸왔어. 고구마도 쪘어. 도연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도시락 봉투를 내밀었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가? 아, 부모님 댁에 들르려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지현아, 나 말해야 할 게 있어. 지연은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뭔데? 나 결혼하기로 했어. 뭐? 우리과 선배 누나 소개로 만났어. 그 사람 집안이 좀 괜찮거든.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였어요. 너한텐 정말 미안한데 더는 안 되겠다. 너도 알잖아. 우린 너무 다르다는 거. 지연의 손에서 도시락 봉투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반찬통 안에 김치볶음이 한쪽으로 쏠리며 국물이 비닐 안을 적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도연은 움찔했지만 돌아서려는 몸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발소리가 아직도 지연의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원룸의 좁은 부엌 바닥에 앉아 흐르지도 않는 눈물 대신 도시락 반찬통을 닦았어요. 조사실에서 지연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손에는 진술서가 다시 들려 있었습니다. 눈앞의 종이 위에는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 넌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 없지? 도연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다시 진술서를 내려놓으며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 얘기를 하러 갈 차례니까. 이건 이번 시즌 신상인가요? 네, 오늘 막 들어온 제품입니다. 한정 수량이라 금방 품절될 수 있어요. 지연은 조용히 매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울 강남 백화점 1층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마다 명품 가방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깔린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잔잔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어떤 상품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매장 안을 스치듯 살피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죠. 어쩌면 사건의 단서가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의 발끝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헤어진 검정 가방을 쥐고 있었죠. 신발은 오래 신은 로퍼였고 굽도 다 달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과 비교하면 지연은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점원의 시선이 그녀를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심도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유리진열장 옆에서 어떤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하이힐에 찰랑이는 롱스커트였고 어깨에는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어요. 부드러운 스카프가 목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현과 그녀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원이 지연을 부르며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고객님, 성함이 김지연 씨 맞으신가요? 그 이름에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린 그녀의 입가에 조심스러운 미소가 피어났어요. 실례하지만 김지연 씨, 혹시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진의 눈이 순간 크게 열렸다가 곧 미묘하게 좁아졌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혹시 예전에 도연 씨랑 아는 사이셨던... 오래전 일이에요.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정수진은 잠깐 말을 멈추다가 덧붙였습니다. 참, 인연이란 게 이렇게도 다시 마주치게 하네요. 지연은 아무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아내였습니다. 예전엔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얼굴을 이제 직접 마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잘 지내셨죠? 지연은 가만히 그녀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빛나는 명품 시계가 손목을 감싸고 있었고 손에 든 샤넬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매니큐어가 빛을 받아 반사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지고 화장기 없는 손이었죠. 검지에는 오래전에 빠진 반지의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 저 실례했어요. 정수진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반가운 마음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땐 인연이 짧았지만 기억은 오래가네요. 정수진은 다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입가의 미소 속에는 분명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지연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매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샤넬 로고가 박힌 유리문을 지나며 지연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저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한때는 그랬을지도 모른다고요. 백화점 바깥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무너진 자리에만 머물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이번엔 제대로 작성했으니까 괜한 버티기 그만하고 사인해. 조사실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진술서를 내려다보았어요. 도연의 서명이 이미 찍혀있는 하단, 그 옆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끝나는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간단한 말이었지만 지연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들었습니다. 검은 글씨가 눈앞에서 일렁이네요. 그 안에는 자신이 한 적도 말한 적도 없는 문장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에는 피의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도연이 적은 문장이었지요. 지연은 종이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도연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봐준 거야. 진짜 수사 들어가면 더 피곤해질걸? 왜 말을 못해? 그땐 그렇게 당당하더니 사인 하나 못해? 지연은 손끝으로 종이 가운데를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양손으로 양쪽 귀퉁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당겼습니다. 촤악 한 줄기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술서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미쳤어?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나머지 종이까지 조각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바닥에 쓸쓸히 흩날렸어요. 도연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장난해? 이게 공문서인 거 몰라? 당신 지금 방해하는 거야? 지연은 그의 고함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나를 지킬게요. 이제는 그 짧은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확 바꿔놓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근무하던 형사 2명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죠. 아무래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도연은 손을 들어 문을 닫으라고 윽박 지르셨지만 그들 또한 예전처럼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더군요.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 조각들 위로 반사되어 번들거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곧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한산했고 벽시계는 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 끝에는 근무복을 입은 젊은 경찰 한 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 말고 수사과 상급자와 면담 요청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 드릴게요. 지연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말없이 뒤돌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어요. 조사실 안에서는 도연이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원실 문이 갑자기 쿵 하고 열렸습니다. 조용하던 경찰서 1층 로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복도 끝에서 들어오신 분은 지연의 이웃 동네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짙은 회색 카디건에 꽃무늬 바지를 입으셨고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오셨습니다. 그 눈빛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하나 따지러 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김지연이 어딨어요? 김지연 조사하는 형사 누구요? 민원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경찰이 당황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로 오셨죠? 이름 무슨 일? 그 애가 사기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퍼뜨렸는지 따지러 왔어요. 그 목소리는 민원실 구석까지 울려 퍼졌고 기다리던 민원인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셨어요. 잠시 뒤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도현 형사가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평소 무표정하셨지만 턱선은 평소보다 굳어 보였어요. 그는 민원실 쪽으로 걸어오며 조용히 말하려 애쓰셨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주머니? 이곳은 민원실입니다. 조용히 말씀. 조용히 할 일이 아니니까 왔지요. 내가 지연이를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그 애가 남의 돈에 손댈 애냐고요. 도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창구 너머 직원들의 눈길이 일제히 모였고 누군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으셨어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관련자 아니시면. 관련자 맞아요. 내가 그 애를 3년, 아니 10년은 넘게 봤어. 그 애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반찬 나눠주고 늦게까지 가게 불 꺼져 있으면 와서 문 잠갔는지 봐주던 애예요. 그 말에 도현은 한숨을 내쉬며 말꼬리를 자르려 하셨지만 박말수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형사 양반이 그때 지연이 어떻게 버렸는지 동네에선 다 알아요. 지연이가 그 형사 말 믿고 장학금 포기하고 도시락 싸서 뒷바라지 했던 것도 봤어요. 그런 애를 지금 와서 사기꾼으로 몰아? 양심도 없어요? 도현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원실 구석에서 문서 작업하던 형사 한 분이 살짝 웃음을 참으시듯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주머니, 말씀은 감사한데 여긴 공공장소라.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연이 억울한 거 누가 변호해줘요? 그 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얌전하고 착해요. 도현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달싹이셨지만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지연이 같은 애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형사 양반 그때 지연이 차버릴 때 뭐라고 했어요? 넌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 말 동네 사람들 다 들었어요. 민원실? 아니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직격탄이 되었어요. 박말수는 숨을 고르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세상 살면서요. 가난한 사람도 인격은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지금까지 조용히 살았던 건 착해서였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난 못 본 척 못하겠으니까 말하러 온 거예요. 난 증언할 거예요. 도현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미 답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말수는 고개를 빳빳이 드시고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며 민원실 전체를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연 같은 사람 하나 짓밟아 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난 안 믿어요. 그런 세상 누군가는 소리 질러야 바뀌는 거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원실 안에는 더 이상의 말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도현은 묵묵히 서 계셨어요. 처음으로 그의 공식적 얼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경찰서 지하 복도를 따라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낡은 장판 소리와 형광등에서 찌직거리는 미세한 전류 소리가 어울려 이상하게 긴장감을 만들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 다다르자 작은 명패 자료 보관실이라 쓰인 철문이 보였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아는 낮고 탁한 형광등 불빛 아래 오래된 철제 캐비닛과 먼지 낀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지연은 민원 접수 때 요청했던 자료 4번이 담긴 봉투를 건넸습니다. 자료 담당 경찰이 고개를 들었죠. 고소장 복사본 요청하셨죠?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서류를 넘기던 경찰이 무심코 중간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서류였어요. 이건 고소장에 첨부된 과거 금융 기록인데요. 아마 참고 자료로 들어간 것 같네요. 지연은 무의식 중에 받아든 종이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어요. 신청 일란에는 김지연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용도는 학자금 대출, 신청일은 10년 전 3월이었죠. 연락처란에 적힌 긴급 연락인 이름이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름 도현이었어요. 지연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신청자 서명은 자신의 것이 맞았지만 그날 그 서류에 사인한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제 이름으로 돼 있죠? 글쎄요. 당시 공동보증이나 대리서명건 같긴 한데 이 시점이면 학자금 대출 쪽이네요. 지현은 조용히 말없이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도연이 대학 마지막 학기에 돈이 없다고 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그녀는 밤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뛰며 그에게는 말하지 못한 채 도시락을 싸주던 나날이 떠올랐습니다.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이 페이지만. 네, 민원 접수자시니까요. 단, 이 자료는 외부 공개는 어렵고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복사기의 기계음이 짧게 울리고 문서 한 장이 지연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기록, 이 사람도 몰랐겠죠.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는. 아마 그럴 겁니다. 10년 전 기록인데 아직 시스템에 남아있는 것도 드문 경우라서요. 그 말을 들으며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이 기록 보면 무슨 표정 지을까요? 그건 제가 몰아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명란의 자기 이름 아래 흐릿하게 남은 오래된 잉크 자국이 보였어요. 잊고 있던 진실이 먼지 속에서 살아 숨쉬듯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잊혀도 기록은 남는 법이죠. 그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천천히 보관실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쫓기는 여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지연은 지하 자료 보관실을 나와 주머니 속 USB를 꼭 쥔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햇볕이 약하게 내리쬐는 늦은 오후였죠. 그녀는 서울 변두리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부동산 사무소 앞에 다시 섰습니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먼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은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선풍기 바람이 허공을 헛돌고 있더군요. 책상 뒤에 앉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동산 매물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지난주 그 사건 기억하시죠? 저 피해자라고 알려진 김지연입니다. 아, 네네. 참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날 CCTV 영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그는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말끝을 흘었어요. 그게 CCTV가 그날은 좀 고장이었어요. 하필이면 참... 고장이요? 녹화도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녹화가 멈춘 것 같더라고요. 하드가 오래돼서 그런가. 지연은 책상 너머 모니터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실시간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고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요즘은 고장나도 알람 뜨잖아요. 갑자기 그날만 안 됐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게 기술적으로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그의 눈빛이 말을 흐리는 걸 보자 지연은 단번에 감을 잡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순간 사무실 바로 옆 점포 외벽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지나치며 CCTV 카메라가 문을 향해 설치된 걸 본 기억이 났어요.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걸음 옆 철물점 간판 아래로 다가가 문을 밀었어요. 안에는 마른 체격의 중년 남자가 계산대 앞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련은 있는데 왜요? 며칠 전 여기 앞 부동산에서 사건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그날 영상 저장돼 있을까요? 언제쯤인데? 사장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컴퓨터를 켜고 몇 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조금 후 화면에 익숙한 골목 풍경이 나타났고 영상 속에서 지연의 모습과 다른 낯선 사람도 보였어요. 그 인물은 사건 당일 지연을 범인이라 지목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있긴 있네요. 화질은 좀 그렇지만 얼굴은 보여요. 혹시 이 영상 파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제출하려고요. 별일 아니겠지. 잠깐만요. 그는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더니 조용히 영상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작은 장치가
삑 소리를 내며 연결되었어요. 여기 이 안에 넣었어요. 꼭 필요한데 쓰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사람 억울하게 몰리는 거 안 좋은 일이죠. 나도 그런 일 당해봐서 알아요. 지연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벌써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했어요. 골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USB를 꽉 쥔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오래된 인도에서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번엔 숨길 수 없을 거야. 그녀의 손안 작은 USB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증거였습니다. 진실은 이제 조용히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경찰서 2층 회의실. 철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감찰 담당관 두 분은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 테이블 양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정면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USB와 복사된 고소장, 진술서, 조서 초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 사건 개요와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도연 형사에게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으로서의 중립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위반이 있었습니까? 진술을 듣지도 않은 채 이미 조서가 작성돼 있었습니다. 제 말이 아닌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서명을 강요받았습니다. 지연은 USB를 가리켰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당일의 현장 CCTV입니다. 이 증거는 처음부터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잠깐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 형사는 제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얽힌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적 관계라는 건 10년 전 연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저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떠났고 상류층 집안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그가 저를 조사하는 데 있어 명백한 이의 충돌입니다. 감찰 담당관들은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뒤 한 분이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 도현 2층 회의실로 오세요. 지금 바로. 문이 열리자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불쾌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도현은 지연과 마주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깐 지연을 스쳤다가 금세 감찰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형사님, 이 사건에 대해 사적 관계가 있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게 예전에 알고 지낸 사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수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고 강압 수사 정황도 있습니다. 강압 수사요? 저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했습니다.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조서 복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당시 조서 초안입니다. 제 진술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들어 있습니다. 형사님, 이 내용들 피의자 진술과 불일치합니다. 왜 그렇게 작성하셨죠? 당시의 상황이 복잡했고 저는 기억이... 그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순간 문 바깥에 서 있던 동료 형사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또 다른 형사도 말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연 형사님, 현재 접수된 민원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본사안은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섭니다. 직권남용, 이해관계자에 의한 수사 진행, 조서 위조 가능성 등 해당 항목에 대해 정식 감찰 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오늘부로 형사님은 이 사건에서 배제되며 조사 대상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 밑에서 서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조사받을 사람은 당신이에요. 정적이 다시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감찰 담당관은 조서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 경찰서에 끌려왔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번호 말씀하신 거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연은 민원실 창구 앞에서 서류철을 쥔 채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몇 차례 자판을 두드렸어요. 지연의 손끝은 무심한 척 가만히 있었지만 눈썹 한쪽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주민번호 실명 인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나오거든요. 주소도 등본지와 다르고요. 등록 오류 같기도 하고. 지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해자 이름이 최민정 맞죠? 네, 그렇게 접수는 돼 있는데 이 기록 자체가 글쎄요. 민원인께서 원하시면 감찰팀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금까지 눌러온 감정들이 이상하게도 고요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감찰팀 호출해주세요. 지금 당장. 30분 뒤 지연은 경찰서 1층 내부 기록 열람실에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감찰팀 박 감찰관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피해자 진술서 원본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진열된 서류 더미에서 한 장의 진술서가 꺼내졌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페이지를 넘기자 하단에 사인이 보였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서투른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서명, 제가 아는 사람 것 같아요. 이건 이 사람 글씨체가 아니에요? 정황상 누군가 대리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주소가 박 감찰관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 주소를 가리켰습니다. 이 주소 혹시 아십니까? 네, 압니다. 도연 씨 처갓죠. 정확히는 아내의 사촌이 살던 주소예요. 확실합니까? 그 여자의 SNS에서 본 적 있어요. 사진 배경에 정확히 이 우편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 복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식 조사의 사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연은 서류철을 보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누가 피해자였는지 이제 곧 드러나겠네요.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들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민원 사건이 아니에요.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감찰팀이 복사해준 진술서 사본과 피해자 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연 씨, 이제 조사받는 쪽은 당신이야. 지금 고소만 하면 돼. 증거는 내가 처리할게. 도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지연은 몸을 굳혔습니다. 작은 거실의 스탠드 조명 아래 오래된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성은 분명했어요. 분명히 그날 거리에서 전화를 받던 와중에 자동으로 녹음됐던 것이었지요. 이게 살아있었네. 다행이야. 노트북 앞에 앉은 지연은 빠르게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파일명은 도현 증거, 통화녹음, WAVB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청 내 감찰실 민원 접수 창구에 들어섰습니다. 지연은 단정한 차림으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접수 내용이 감찰 조사 요청 맞으시죠? 네. 관련 증거 녹음 파일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지연은 USB를 꺼내 건네며 천천히 숨을 고르던 참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내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대기하며 천천히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30분 뒤 감찰 담당관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연 씨 맞으시죠?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회의실 안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옛날부터 지능적인 애였잖아. 좀 흔들어야 말을 듣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참에 확실히 눌러놔야 해. 안 그러면 또 튀어나와.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요. 저 피해자였습니다. 그때 다른 문이 열리고 도연이 불려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지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녹음 파일 들으셨죠? 도현 형사, 감찰 조사 대상입니다. 직권남용 및 이해관계자, 조사 위반 혐의로 정식 절차에 들어갑니다. 잠깐, 그건 왜곡된... 왜곡은 당신의 전문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있는 그대로죠.
목소리까지도.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시선을 피했고 주변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는 듯했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조사받을 차례는 당신입니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순간 감찰 담당관과 동석한 형사들은 도연이 앉은 자리를 바라보며 묵묵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이건 짜맞춘 음성일 수도 있어. 편집된 걸 수도 있고. 도연 형사,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십시오. 현재 상황은 본인의 해명이 아닌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연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 뒤로 흐르는 식은땀이 셔츠에 스며들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떠난 그날처럼 또 침묵하시겠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땐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선택?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선택이에요? 두 분, 감정 싸움은 이 자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도연 형사, 녹음 파일 외에도 피해자 신원 조작 건과 수사 중 언행 문제가 제기된 점 알고 계시죠? 도연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경찰청에서는 귀하를 일시 직무정지 처리하며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에서 배제합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도중 도연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어요. 지현아, 나 그때도 미안했어. 지연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미안하단 말, 이제 너무 늦었어요. 나한테 말하지 말고 당신 자신한테 하세요.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을 밀고 나갈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감찰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말순 씨의 얼굴이었어요. 어이구, 우리 지연이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니고 아주 많이요. 그래도 참 잘했어. 잘 넘겼어. 이제 하나하나 되돌려줘야지. 네, 아주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겨우. 두 사람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했어요. 도연이 앉아있던 회의실 안은 아직 조용했지만 그 정막 속에서 오래된 권위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맞네, 여기였다. 햇살이 흐릿하게 내려앉은 서울 외곽의 부동산 골목이었습니다. 바닥에 금이 간 보도블럭 위에 서서 지연은 손에 든 태블릿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SNS에서 발견한 한 블로거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영상 속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익숙했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이 벌어지기 30분 전 이 골목에서 미리 만나고 있었어요. 내가 놓친 게 있었어. 이건 도연, 네가 나를 망가뜨리기 전에 이미 짠 각본이었네. 그 순간 지연은 영상에 남겨진 블로거의 연락처를 떠올렸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며칠 전 부동산 골목에서 찍으신 그 영상 원본 갖고 계신가요?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사건 증거입니다. 아, 그 영상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실 당시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냥 찍었거든요. 싸우는 소리랑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도 들어갔는데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찾아뵐게요. 주소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USB에 저장해 두겠습니다. 지연은 곧장 근처 카페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젊은 블로거를 마주했습니다. 최소연은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저장 상태는 괜찮아요. 목소리도 꽤 선명하게 들릴 거예요. 지연은 USB를 손에 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기대가 가슴을 두드렸죠. 이 영상이 많은 걸 바꿀 수도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뭔가 억울한 일 겪으신 것 같아서요. 지연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USB를 손에 꼭 쥐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 길,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셔터들 사이로 쓸쓸히 빛나는 오후 햇살이 그녀의 뺨을 조용히 스쳤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지연은 곧장 감찰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또 새로운 자료가 있으시다고요? 지연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블로거가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사건 당일 도현 형사와 피해자가 사전에 만나고 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유도된 행동입니다. 일단 저희가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전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료군요. 지연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감찰관 옆에 섰습니다. 영상이 컴퓨터 화면에 띄워지자 회의실 안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화면 속에서 도연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골목 안쪽을 가리켰죠. 그 뒤 피해자는 일부러 중심을 잃은 듯 넘어졌습니다. 소리와 욕설, 놀라는 행인들의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도연이 만든 시나리오예요. 확실히 수사의 방향을 바꿔야겠군요. 영상이 끝나고도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감찰 일지에 도현 이름이 적힌 페이지가 조용히 넘겨졌죠.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10년 전 좁은 원룸 앞에 서 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모든 걸 버려졌던 여자였고 지금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려는 여자였습니다. 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내 2층 외부조사팀 회의실입니다. 좁고 단단한 테이블 위에 정리된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USB 하나가 얌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들립니다. 회의실에는 외부에서 파견된 수사관들과 감찰팀 인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회의 테이블 한쪽에는 지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감찰 조사 결과 보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이해 충돌, 절차 위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담당 형사 도연은 수사 대상과 과거 개인적 관계가 있었고 조사 내용 조작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도현 형사는 본 사건 수사에서 전면 배제하며 경찰청 내부윤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지연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는 듯 의자 등받이에 살짝 몸을 기대고 있더군요. 조사 중 확보된 녹음 파일과 영상, 그리고 진술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지연 씨는 이제부터 이 사건의 피해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정말 믿어주시는 건가요? 진실을 말해주셨고 그 진실을 확인할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당한 보호 절차가 따릅니다. 지연은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더군요. 그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다 거짓말처럼 들린다고 했죠. 근데 오늘은 다르네요. 우린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도현 형사의 수사와 진술이 왜곡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다시 착수합니다. 그리고 도현 형사와 피해자라 주장했던 이해관계도 따로 조사할 것입니다. 지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물기가 살짝 번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표정으로 담담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제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언젠가 누군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옳았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간간히 들렸을 뿐 내부는 무거운 침묵 속에 감정이 가라앉았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정식 재조사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등 뒤로 흐르는 눈물 한 줄기가 있었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돌아왔구나. 이젠 내 얘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야. 지연은 경찰청 복도 끝 유리창이 낡아 빛이 바랜 창틀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USB 복사본과 진술서 4본이 들려 있었어요. 그 손끝이 아주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오래 참아온 무게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안쪽 디지털 아카이브실에서는 외부 조사팀이 둘러앉아 도연의 과거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지요. 이 사건, 진술서에 명시된 흉기 발견 장소가 실제 보고서엔 언급조차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결정적 증거였다고 적혀 있는데 증거 사진도 없고 현장 스케치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 도현 맞죠? 네. 도현 경위 단독 담당.
참고인 진술도 다 본인 수기로 정리되어 있고요. 그런데 피해자 측 주장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건 위증 가능성입니다. 정식으로 보고서 올립시다. 그 순간 회의실 유리창 박복도에서 지연은 유리벽 너머로 회의실 내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도연의 이름이 적힌 과거 사건 기록이 컴퓨터 화면 위에 띄워져 있었죠. 이제야 시작이네. 조사실 안 조사관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감찰팀장이 들어섰습니다. 감찰팀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위 도현, 과거 사건 포함 윤리위 회부 결정. 오늘부로 모든 수사 참여 정지, 즉시 사무실 퇴거 조치. 밖에서 지켜보던 도연의 후배 형사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 눈치를 보며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를 감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도연은 말없이 복도에 서 있다가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 말 거꾸로 돌려드릴게요. 나도 그때 그렇게까지 짓밟힐 줄은 몰랐어요.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피하며 돌아섰어요. 지연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걷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단단했지요. 그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이야기, 믿지 않던 진실이 이제 공공의 기록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줄 수는 있어도 책임 없이 끝나진 않아요. 그녀의 말이 빈 복도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오래 눌려있던 억울함의 그림자가 이제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9월 14일 사건 당일 오후 3시 26분 CCTV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조사실 안은 형광등 불빛이 깔끔하게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연 씨는 조사실 중앙 테이블 앞에 앉아 두 손을 가볍게 모으고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외부 조사관 최강호 씨가 리모컨을 들고 버튼을 누르십니다. 화면 속 골목길에는 퇴색한 간판과 낡은 건물들이 여느 서울 변두리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도현 경위입니다. 사건 발생 약 3분 전 도착. 잠시 후 또 한 인물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모자에 큰 선글라스를 쓴 여성입니다. 지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현 경위와 그 여성이 나란히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볼륨 올려보겠습니다.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사운드를 키우자 화면 속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지현이? 걔 원래 그래. 적당히 고소만 해. 증거는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까. 영상 속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의 손에서 무언가를 받습니다. 그 순간 지연 씨의 숨이 짧게 끊겼어요. 정말 최강호 씨는 재생을 멈추십니다. 영상 속 시간은 사건 발생 정확히 1분 전이었습니다. 방 안은 정막으로 가득했어요. 지연 씨, 이 장면에 대한 진술 있으신가요? 네, 이건 사기극이에요. 계획된 고의적인.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도현 경위에 대한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내일 소환 조사 예정입니다. 지연 씨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한숨은 고요했지만 오래 쌓여있던 무게가 내려앉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아무렇지 않게 웃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오늘부로 지연 씨는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닙니다. 재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도현 경위의 수사 유도 및 허위 진술 유도 혐의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리셨어요. 이제야 누가 가해자였는지 보이는군요. 진실은 언제나 뒤늦게 찾아오지만 결국 도착합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모니터를 한 번 더 바라보셨어요. 도현 경위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는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눈빛으로 지연 씨는 그 화면을 바라보십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조사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남겨진 영상 속에서 도현 경위의 거짓된 말들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지연 씨는 마침내 억울함이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제출하실 서류 확인됐습니다. 사건 번호는 곧 부여될 예정이고요. 수사 배당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네, 기다릴 수 있어요. 10년을 참았는데 이틀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직원의 손끝이 잠시 멈칫하더군요. 서류와 USB를 조심스레 담아 내부함에 넣고는 한 번 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쩐지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지연은 굳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또박또박한 걸음으로 접수실을 빠져나가더군요. 밖은 이미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앞에는 파란색 천막이 설치된 임시 기자회견장이 차려져 있었어요. 시민단체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 뒤편에는 여러 단체 대표들이 서 계셨고요. 정면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지연의 눈이 잠시 흔들리더군요. 카메라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이 손을 들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지현 씨, 본인이 제출하신 자료는 모두 본인 단독 확보입니까?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진실을 알아봐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도연 경위의 위법 행위는 어떤 내용인가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옛 인연의 앙금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공권력을 사적인 감정에 썼고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걸 증거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연은 USB 하나를 꺼내 기자들 앞에 들어보였습니다. 투명 케이스 안에 담긴 USB는 어떤 보석보다 무겁게 빛나고 있더군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단지 제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고도 아무 말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고 정의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뒤편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박수는 점점 커져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원, 경찰, 검사, 누군가의 이름 앞에서 움츠리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 대신 나섰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법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 잃은 사람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연은 관계자들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공권력 갑질 근절 및 내부 감찰 시스템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이 등록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서명하기 시작했어요. 단 몇 분 만에 1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뒤로도 서명수는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도연은 사무실 한편에서 그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더군요. 하지만 이미 TV뉴스에서는 지연의 기자회견이 긴급 속보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기 피의자로 몰았던 전 연인 형사의 비위를 고발한 여성의 용기 있는 행보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이미 10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 지연은 회견장을 빠져나와 골목 끝에 주차된 차 안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청원 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군요. 화면에는 서명 11만 2,453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됐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떠났던 그날과는 다르게 오늘의 지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접수 도와드릴게요. 어떤 건으로 오셨나요? 명예훼손과 무고죄 두 가지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사건의 가짜 피해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민원 접수처 오전 10시입니다. 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얇고 오래된 봉투 속에는 증거자료와 진술서,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은 전처럼 떨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서류를 내미는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단호했습니다. 신분증. 아, 네. 맞습니다. 고소장 내용 검토 후 등록해드릴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민원실 한쪽에는 다른 고소인들이 조용히 앉아 대기하고 있었어요. 창구 위에는 사건 접수 평균 대기 35분이라는 전광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분, 주소가 가짜였네요. 주민번호도 오류고요. 따로 조작된 기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사람 실제로 존재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이 서류에 다 있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한 번 더 훑어보고 마침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구 뒤편에서 다른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세요? 최근 뉴스에 나왔던 그 경찰 수사 무리수 사건. 그렇습니다. 처음엔 저 하나만의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에 창구 너머 몇몇 사람이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더군요. 지연은 그 시선을 똑바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싸워보기로 했어요.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접수는 완료됐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바로 문자 안내 갈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접수학 인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지금까지의 억울함을 뚫고 나가는 입장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법원 로비 한쪽 전광판에 뉴스 속보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피해자 사칭 공모 의혹, 경찰 검찰 공조 수사 착수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연 씨,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강경 입장이라는 자막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중년 여성이 민원실로 들어와 지연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뉴스에 나오셨던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저도요, 예전에 비슷한 일 겪었어요. 그런데 겁나서 그냥 참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지연은 말없이 중년 여성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지금 막 움튼 결심이 담겨 있더군요.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은 고소장 복사본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빠져나오며 창문 너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또 자신 앞에서 떳떳한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발걸음이었죠.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겠지. 지연은 고향 농현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 한가운데에는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길 같은 통장 하나가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외로움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연은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목적지는 지방법원 민원 접수처였어요. 이번엔 억울함을 증명하는 자리도 감정을 삼키는 일도 아니었죠. 당당히 맞서는 자리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맞으신가요? 네, 명예훼손과 무고죄, 피고는 이 사람입니다. 지연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조용히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짜 피해자의 허위 진술, 도현과의 통화 녹취, 그리고 계좌명의 도용 시도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접수 진행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USB로 첨부하신 거 맞죠? 네, 영상, 녹음, 문자 캡처, 전부입니다. 민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접수 대기표를 들고 나란히 줄을 서 있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를 사귀며 줄을 서 있었죠. 지연은 누구보다 고개를 곧게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기자는 아니었지만 누군가 뒤에서 지연을 지켜보며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 자리에 선 그녀의 뒷모습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젠 제가 제 이야기를 씁니다. 피해자분, 진행은 빠를 거예요. 최근 여론도 있고 검찰 쪽에서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전 피해자가 아닙니다. 고소인입니다. 말끝을 또렷하게 맺은 지연은 사인 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접수 도장이 찍히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렸어요.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로 안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소장 4번을 들고 천천히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예전과 달리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조금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날 민원실에 울려 퍼진 사인 도장의 소리는 아주 또렷하게 그녀의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습니다. 골목 가로등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박말순의 작은 슈퍼 앞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눈빛이었죠. 박말순은 손수 건네는 김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김밥 냄새가 지연의 가슴을 잠깐이나마 따뜻하게 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좀 먹어라. 새벽에 굶으면 못 버틴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박말순은 딸을 달래듯 지연의 머리를 토닥였습니다. 말순 씨의 손길이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느낌이었어요. 말순 씨는 동네 사람들보다 더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네가 굶기면 말순이 안 된다. 알지? 지연은 그 말에 입가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순 씨. 지연은 김밥을 받아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 걸음씩은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시간과 장소가 바뀝니다. 장면은 3일 전 백화점 화장품 매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날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은 매장 정산을 돕다가 서류와 현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산이 끝나는 순간
서랍 한 칸의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놀람과 두려움은 손끝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니, 분명히 넣어뒀는데. 같은 시간 매장 직원들은 분주했습니다. 매니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지연을 불러 세웠죠. 매니저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매니저는 CCTV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려서 모니터를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감시카메라 화면에는 지연이 서랍을 열고 닫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화면 하나로 그녀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죠. 그 장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도연은 경찰서복도 끝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첫사랑처럼 익숙하지만 지금은 수사관으로 마주한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수사에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지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다정함과 현재의 직무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지연은 도연을 보자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도연 선배님, 저 진짜 그게 아니에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증거가 그렇지 않다던데, 지연아. 지연의 가슴은 다시 조여왔습니다. 지연은 기억을 더듬어 사건 당일의 작은 차이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고 최강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경찰청 소속 외부 조사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강호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도현 형, 다시 봐야 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다시요? 최강호는 간단명료하게 답했습니다.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영상을 누가 조작했다고요? 최강호는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백화점 보안 시스템의 로그가 끊겨 있거나 시간대가 불연속으로 찍힌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 흔적은 누군가가 영상에 손을 댔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턱을 받치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한지민 검사가 긴급히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속 담당자였습니다. 만약 조작이라면 증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검찰의 입장 표명이 불안감을 키웠죠. 지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손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때 최소연이 경찰서 현관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블로거로 우연히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람입니다. 저 영상 하나 더 있어요. 공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모두의 시선이 최소연에게 쏠렸습니다. 최소연은 가방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내밀었어요. 그 카드는 백화점 앞 골목에서 찍힌 길거리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도연이 메모리 카드를 들고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지연이 매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다른 사람이 허겁지겁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코트의 소매 끝에 낡은 자수가 보였습니다. 그 소매 자수는 기억을 일깨웠습니다. 김용철, 부동산 사무소 사장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라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건물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용철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사람은 매주 건물을 들락거리던 손님이었습니다. 도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손님은 누굽니까? 김용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수진 씨였습니다. 그 이름이 방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정수진은 도연의 아내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수진이 그날 그 건물에 있었단 말인가요? 네, 늦은 시간에 차를 타고 왔습니다. 한지민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입니까? 증언만으로는 안 됩니다. 김용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다만 건물 측 사람이 알려줬고 건물 CCTV와 제가 가진 출입 카드 기록이 어긋났습니다. 말순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지연이에게 누가 손을 댔단 말이여?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진 씨가 왜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숨을 고르며 자신도 모르게 말을 낮췄습니다. 내가 묻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정수진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했어요. 도연은 사생활과 수사 사이에서 갈등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갈등이 바로 지금의 무게였습니다. 최강호는 추가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정수진 씨의 차량 통행 기록과 백화점 주변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장 측 CCTV 원본과 보안업체 로그도 확보하겠습니다. 그제야 지연은 조금 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방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정수진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영상은 누가 조작했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수사는 도현 개인에게도 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만 결심한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나는 수사로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지연은 도현의 말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도현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말순 씨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순이는 내 편이다, 지연아. 그날 밤 도현은 정수진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시간은 늦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어요. 무슨 일이죠, 도현 씨? 도현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정수진 씨, 지난주 그날 밤에 백화점 주변에 계셨습니까? 정수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왜 지금 합니까? 도현은 진지했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정수진은 잠시 침묵한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갈 일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더 강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건물 출입 기록과 블랙박스가 왜 증거를 가리키는 겁니까? 정수진은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 도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영철은 자신의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연락이 증거를 없애도록 압박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받았죠. 그 말은 방안을 더 어둡게 만들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누구를 살렸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김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가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최소연의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작은 단서 하나를 더했습니다. 회색 코트의 소매자 수와 정수진이 평상시에 입는 코트의 패턴이 일치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었죠. 도현은 그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정수진의 코트를 조사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증해야 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제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두 사람에게 잠깐의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정수진의 변호인과 만나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진 측은 강경하게 나오리라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는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진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조각들이 모두 맞춰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의 가로등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나갑니다. 비켜주세요. 형사 2명이 도현을 양옆에서 에워싸며 경찰서 전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그의 손이 어색하게 앞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동안 단정했던 제복 대신 헝클어진 셔츠와 흐트러진 인상이 그를 감췄습니다. 도현 형사님, 수사 조작 인정하십니까? 피해자 무고 공모 사실 알고 계셨죠? 지연 씨를 겨냥한 이유가 개인적 감정 때문이었다는 보도 사실입니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졌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비질하듯 번들거리는 이마 위로 땀이 맺혀 흘렀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걸어오는 지연이 보였어요. 흰 셔츠에 짙은 남색 바지를 입은 그녀는 단정했어요.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도현을 향해 굳게 뻗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기운이 빠진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엔 낡은 기억과 미안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걸음도 흔들림 없이 도연 앞을 지나쳤어요. 지연.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들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현 씨, 지금 신정한 말씀만. 지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싸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이런 식으로 무너져선 안 되니까요. 말을 마치고 다시 걸음을 옮긴 그녀의 어깨는 이제 어떤 무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 보였어요. 도연은 뒤에서 지연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처음으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허공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주변의 기자들과 경찰들, 시민들 사이에서 누구도 더 이상 그를 형사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만이 그의 얼굴을 번갈아 박히며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렸어요. 지연은 경찰서 철문 밖으로 나서며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엄마, 나 잘했지? 네? 네, 괜찮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인사한 뒤 지연은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검찰청 앞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어요. 어깨에 바람이 닿자 오래된 먼지가 하나둘 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묘하게 조용했죠. 누구의 목소리도 해명도 오해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짐을 정리하러 고향 집으로 내려갔어요. 창고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오래된 통장을 다시 확인한 것도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통장을 들고 시골 농협에 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어머니 생일이요. 직원이 키보드에 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꽤 큰 금액이네요. 이 통장 몇 년간 출금 시도 없이 그대로 있었어요. 직원이 모니터를 조금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이 이체 시도는 3년 전쯤 있었네요. 근데 뭔가 이상해서 제가 막았습니다. 통장 명의자 본인이 아니었거든요. 남자였어요. 지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때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출금 중단했고 이건 내부 로그에 기록돼 있어서 보존돼 있어요. 지연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고 농협을 나왔어요. 밖 같은 늦가을이었어요. 들판 끝에 마른 억새가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있더군요. 그 길을 따라 동네 어귀에 도착했을 때 박말순이 가게 앞에 앉아 있다가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지연이 아니냐? 와, 네 얼굴 까먹을 뻔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박말순은 일어서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아무 말 안 해도 다 안다.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릴 땐 여기 골목이 세상 다인 줄 알았는데. 슈퍼 안에서 막걸리 병을 정리하던 동네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에이, 이제야 네가 돌아왔구만. 잘했어. 잘 이겼다. 그런 말 들을 줄 몰랐어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도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돌아서 집 앞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 골목, 그 작은 문 앞에 도착한 지연은 문고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르듯 멈췄습니다. 햇빛에 약간 바랜 대문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 졸고 있더군요. 난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였지. 그녀의 손이 조용히 문을 밀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긴 시간 동안 흔들리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조용히 덮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여전히 그 시골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없었지만 마음속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그날 이후 지연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가면 누군가는 반갑게 인사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어느샌가 지연을 다시 지연씨라고 불렀고 그 말에는 오래전 잊고 살았던 존중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결국 나를 다시 나로 만들어줬네요. 하루는 시골 마을 도서관에 들렀는데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후배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후배는 지연에게 자원봉사를 제안했어요. 지연 언니 같은 분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억울했던 경험을 나누면 그게 큰 위로가 돼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새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저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는 제가 나쁘다고 말했죠.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실은 결국 혼자 지켜야 하는 거라는 것을. 그 말을 듣고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훔치며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 덕분에 저도 용기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아주었어요. 말보다 따뜻한 진심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작은 화병에 꽃을 꽂았습니다. 그 꽃은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작은 들꽃이었죠. 엄마, 나 이젠 무너지지 않을게요. 나를 위해 나답게 살아볼게요.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억울함을 딛고 일어선 한 여인의 삶이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